길고 긴 연휴 다들 잘 새고 계신가요? 연휴라 쌀국수 가게가 대부분 쉬는지라 밀키트를 먹으려고 합니다. 쿠팡에서 1, 2, 3등 하는 제품들로 제품을 미리 구매를 해놨고요. 첫 번째로는 에머이. 크긴 작아 보이지만 매력은 있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들어있고요. 생면살에 육수 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있을 건 다 있지만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끝내물만 있으면은 그냥 야외에서도 쉽게 조리할 수 있게 그 바지가 있어요.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물 400ml를 끓여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액상 스프를 먼저 풀어주세요. 사실 이때부터 쌀국수가 맛있을지 향으로 구분이 돼요. 그 밀키트의 한계가 있는데 에머이는 향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시작부터 매우 좋았습니다. 라면처럼 스프 투하하고 건더기 그리고 면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한번 팔하고 끌어올리게 되면은 그냥 바로 그릇에 옮겨 담으면 됩니다. 라면하고 좀 다른 조리법이에요. 라면은 면을 좀 익혀야 되는데 쌀면은 바로 됩니다. 처음에 액상 스프 때 기대를 한 것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진하고 면도 생면에 고기 맛도 좋았습니다. 보통 액상과 진공 포장으로 낼 수 있는 맛의 한계가 있는데요. 에머이는 그거를 극복한 좋은 예시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출시가 늦은 만큼 확실히 맛과 향을 보여주는 제품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매장에서 먹는 맛과 많은 차이를 느끼진 않았어요. 보통 쌀국수 밀키트는 육수를 기준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에머이 같은 액상 스프가 있는 것과 육수 자체가 크게 패킹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면은 이제 생면은 보통 3mm, 일반적인 면은 1mm로 나오는데 그 생면이라고 주장하는 녀석들 중에서 생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바로 뽑은 게 밀키트가 될 수가 없죠. 유통 기간이 있으니까. 그 생면 보통 3mm로 나오는 그 굵기로 해서 생면 느낌을 흉내낸 거예요. 굵기만큼 중요한 게 물에 어느 정도 불려진 제품인가인데요. 충분히 불려진 면은 그 10초 정도만 데치면 되고 1분 이상 끓이라는 면은 충분히 불려지지 않은 면으로 그 냉장 기준으로 조금 더 비교적 길 거예요. 유통기한이.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하는 이유가 1분 이상 끓이라는 면은 그 보통 따로 면을 데쳐야 돼요. 쌀면 냄새가 좀 강하거든요.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하고 그 조리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풀무원 쌀국수 밀키트로 4인 기준입니다. 4인이라서 가성비가 되게 좋은 제품이고요. 가격은 쿠팡 기준 9,980원 배송비 제외하고 보통 와우 회원이시겠죠.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순서는 순위랑 관계가 없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여기 소스를 보시면은 액상 소스 이외에 허브 풍미유라는 후첨이 있는데요. 이거를 왜 넣어주셨는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일단 소스를 넣어주시고 면을 넣고 한번 팔 끓인 후에 그리고 향유를 넣습니다. 사실 끓인 물에 액상 스프를 넣을 때 저는 바로 밀키트 맛의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경험적인 건데 액상 스프가 끓는 물이랑 맞닿을 때 향기가 위로 확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때 조금이라도 비릿한 맛이 있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풀무원은 액상 스프에 고기 비린향을 잡지 못해서 향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향유를 넣어봤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쌀면을 이제 냄새가 나는 편이라서 이것도 따로 데치는 걸 추천합니다. 바로 넣어서 먹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백종원 선생님도 가격 대비를 보시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이 풀무원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더 낮은 금액으로 2배의 양을 주거든요. 맛과 향을 본다면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입맛에 맞춰야겠죠. 집에 혹시 팔각이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팔각 한 개를 한 5분 정도 담궈주시고, 그게 없으시면 후추 1티스푼이나 라면 스프 남은 거 4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하노이 고기폭탄 쌀국수입니다. 현재 쿠팡에서 2등 순위에 있고요. 2인 기준 13,7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수가 통으로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고기랑 건더기 스프까지 같이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면을 따로 데치라고 조리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석에 가까운 조리인데요. 끓는 물에 2분 정도 데치라고 했으나 저는 조금 꼬들한 면을 좋아해서 좀 더 짧게 이렇게 젓가락으로 쳤을 때 느낌이 있어요. 그때 꺼내서 찬물에 데쳤습니다. 제품 구성과 조리 안내를 보고 가장 큰 기대를 한 제품이에요. 액상 스프가 아니라 아예 육수 자체가 패킹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구성품이 육수와 함께 있어서 바로 끓일 수가 있습니다. 끓인 후에 아까 데쳐서 찬물에 찰기를 더한 면을 같이 넣어주시고 육수와 함께 30초 정도 저으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고기가 둥둥 떠다니는 게 이게 고기 폭탄 쌀국수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름값을 합니다. 비릿하거나 면 끓일 때 냄새나 향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보통 면을 육수랑 이렇게 맞닿게 끓이는 것들은 이제 면을 꼭 저어주시면서 끓여야 됩니다. 이게 면수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육수의 간을 면에 배게끔 해야 돼요. 제가 구매를 했을 때 가장 기대를 했던 제품이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맛을 보았을 때는 육수는 조금 부족합니다. 간이 맞지만 좀 밋밋해요. 향이 조금 낮은 편이고, 그렇다면 저는 바로 팔각을 꺼냅니다. 조리 후에 넣어도 돼요. 조리 후에 1개에서 반 개 정도 넣고 드시다 보면은 이게 강하기 때문에 도중에 바로 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식사가 조금 빠르지 않으신 분들은 도중에 건져내야 돼요. 나중에 한없이 강해지기 때문에. 라면 스프까지는 아니고 뭐 팔각이 없으시다면 순후추나 뭐 청양고추, 레몬, 라임 이런 걸로 조금 보완을 하시면 돼요. 육수 패킹이 따로 된 냉동이 사실 찐이거든요. 웬간에서는 생산자들은 냉동과 무게가 많은 것을 되게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다 돈이기 때문이죠. 굳이 무거운 육수를 냉동으로 유통한다는 것은 제대로 끓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먹고 나서 느낀 점은 정말 슬펐어요. 결국 에머이가 똑똑했습니다. 이게 좀 더 정성 가득한 제품이 우수한 맛과 향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의 시도가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수준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밀키트 시장은 발전 중이에요. 그리고 쌀국수는 도입이 좀 늦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매번 새로운 제품들을 먹어보면 대기업은 좀 기본 안정성이 있어요. 엄청 가성비가 좋거나 맛이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그 안전선이 있는데, 결국 이를 내는 거는 도전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안노이가 그런 느낌이었고 저한테는 또 다른 기대를 심어줬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좋은 제품들이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쌀국수 밀키트를 생산해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응원할게요. 오늘도 쌀매남이었습니다.